세상의 비판 숙명으로 받아들여. 아이고. 한국경제에서 쓴 기사예요. 네. 네, 안재석 기자라는 분이 쓴 기사인데, 네. 와,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진짜 저도 엄청나더라고요. 봤어요. 엄청나더라고요. 네. 네. 뭐 이재용 면회를 간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기사를 썼나 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게 기사인지 소설인지 알 수가 없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몇 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벌써 얼굴이 햇볕에 그을렸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을리면서 삽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1시간씩 야외 운동을 하면서다. 서울구치소는 재소자들에게 작지만 독립된 운동 공간을 제공한다. 입맛이 있을 리 없지만 배식 음식은 억지로라도 다 먹는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예. 오후 6시 식사 시간이 끝나면 취침소등이 이루어지는 9시까지 책을 읽는다. 구치소에서 선별적으로 틀어주는 TV 프로그램은 보지 않는다. 평소에도 TV는 너무 별로 보지 빨라요. 않는다. 네. 네. 어쨌건 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더 읽어주세요. 재밌네. 아, 그래요? 뭐 이 기사에 따르면 이재용은 뭐 살이 찌지거나 빠지지도 않고 네. 뭐 잘 지내고 있나 봐요. 네. 근데 뭐 기사거리라고 해도 뭐 그냥 뭐 한 문단 정도로만 처리를 하면 될 텐데 이거는 네. 엄청나게 길게 써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어요. 네. 뭐 계속 좀 읽어드리면 수감 초의 충격을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평정심을 되찾아가고 있단다. 가족과 친지들에겐 너무 걱정하지 말라. 며 웃을 때도 있다. 네, 일반 면회가 금지되는 5월 초에 황금 연휴가 두렵다는 농담도 건넨다. 네. 가족 이분도 1인 가구 아니신가? 이혼하셨잖아요. 애기들 있잖아요. 아, 아이들 있구나. 네. 네. 뭐 어쨌거나 네. 뭐 어쨌건 이 기사가 이렇게 갑니다. 네. 난리가 났죠. 네. 근데 더 읽을게요. 네. 하지만 그를 만난 사람들은 웃을 수가 없다. 이 부회장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된 작년 11월, 12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격렬한 심적 고통에 수면 리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밤 12시에 잠이 들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오랜 습관도 소용이 없었다. 희한하게도 불면증은 구치소에서 덜해졌다. 엄청난 일들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적막감과 허탈감이 오히려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준 것일까. 변호인들을 접견하는 특별면에서도 표정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한다. 재판 일정과 대응 논리를 숙지하고 간간히 회사 업무 보고를 전해 듣는다. 네. 최근 구치소가 허용하는 한도인 30권을 꽉 채워놓고 있다. 하루에 한 권씩 읽을 때마다 새 책이 한 권씩 반입된다. 계속 읽는 거 들으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이거 1인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저도 마치 자기가 겪은 것처럼. 이재용 네. 일기인가. 네. 어쨌건 계속 읽겠습니다. 뭐 하루에 새 책이 한 권씩 반입되는데 하루는 가벼운 책, 그 다음은 무거운 책을 읽는 패턴이다. 영어로 된 경제 경영서적을 읽는 뒤에는 일본 소설을 읽는 식이다. 얼마 전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출간한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도 그의 책꽂이에 꽂혔다. 네. 약간 좀 위인전 같은 네. 느낌이 좀 들면서 이제 구구절절 뭐 소설을 써놨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네.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재용이 억울하다예요. 네.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 부분도 네. 굉장히 주옥 같아요. 어느 정도 평정심을 찾았다고 해도 그는 결국 수인이다. 좁은 골방, 찬바닥에 누운 그의 심정을 헤아리긴 어렵지 않다. 억울함은 수인의 기본 감정이다. 대중의 질타는 그에게 오해로 해석될 것이다. 평소 그의 일상을 아는 이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지금 이 부회장은 거대한 오해의 성에 갇혀 있다. 뭐야. 네, 정말 엄청난 기사들이 좀 이어지는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게 한마디로 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뭐 이재용이 얼마나 바쁜데 뭐 다른 사람들 다른 사장처럼 일한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흘러가요. 뭐 이재용이 24시간이 삼성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뭐 채워진다 막 이런 대목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용이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룹인데 뭐 일이 호들갑이냐라는 반응도 예상 범위 내다. 노키아, 소니, 도시바 등의 몰락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재용이 범죄 저질러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무너지는 삼성이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네. 뭐 하여튼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웃고 넘기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이 부회장은 3년 전 경영 전면에 나서자마자 대형 투자를 주도했다. 이거 진짜 위인전 같아요. 네. 이럴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M&A 소식이 줄을 이었다. 순식간에 10여 개의 회사가 삼성의 새 식구가 됐다. 작년 11월 이뤄진 9조짜리 하만,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자동차는 아니고 무슨 전장 전문 기업이라는데 뭐 인수는 하이라이트였다. 뭐 하지만 거기까지 최순실 게이트는 이 부회장의 장기 구상을 온통 헝클어 놓았다. 이거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건데. 근데 뭐 어쨌거나 뭐 이걸 다 이제 이재용님의 업적으로. 네. 지금 네. 내가 잘못 봤네요. 네. 네. 다시 읽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 뭐 이 기사의 결론적으로 딱 보면은 이재용은 잘못은 없지만 반성하고 있다. 네. 네, 뭐 대중의 분노가 이재용을 대중의 분노를 이재용이 뭐 숙명으로 인지하고 있다. 뭐 이런 구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되게 뭐 어이없이 뭐 이렇게 이재용을 이렇게 속칭 빨아주는 기사죠. 네, 정말 그것도 되게 노골적이고 되게 엄청나게. 기자 이름이 네. 뭐라고요? 기자 이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기자의 이름은 네, 한국경제 안재석 기자입니다. 네. 되게 아이고. 이재용 부회장의 마음을 잘 들여보는 능력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근데 이런 기사 쓰면서 기자도 싫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저희라면은 이런 기사 진짜 쓰기 싫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기사를 썼을까? 뭐 네. 과연 뭐 그 위에서 시킨 건지 아니면 네. 자발적으로 한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기자의 기사로 남게 됐습니다. 네. 네. 정말 나중에 뭐 언론 역사에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네, 만큼 그렇죠. 정말 좀 심하게 좀 얘기하면 좀 추악한 기사로 네. 좀 보여요. 네. 어쨌건 그렇고 이한희 기자의 워스트 기사 하나 전해주시죠. 저는 기사 자체는 좋은 기사고요. 네. 다만 소식이 나쁜 소식이라서 근데 네네. 중요한 소식이라서 가져왔고요. 네. 예전에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뭐 이제 미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리고 유민 아빠 병원에 계실 때 국정원 직원이 그 병원 원장한테 찾아가서 네. 뭐 이제 유민 아빠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유민 아빠 주치의였던 이보라 선생님에 대해서 뭐 민주노동당 당원이었다느니 네.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다느니 네, 그런 거 얘기하고 그리고 유민 아빠네 어머니 동네에 찾아가서도 물어보고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참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때보다. 네.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경찰의 행태를 잘 짚어낸 기사고요. 제목은 뉴스원의 단독 기사예요. 네. 경찰 세월호 인양 후속 대책이란 게 유가족 몰래 체증. 네. 유가족을 또 뭐 체증했나 보죠 또. 네, 최근인데요. 네. 이제 목포를 이제 팽목에서 목포로 네. 옮겼잖아요. 세월호가. 그랬죠. 이때 지금 목포 신항에 있는데. 네,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이 내려갔어요. 목포로. 그때 경찰이 몰래 체증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여기 뉴스원이 입수한 경찰 내부 공문에 따르면 목포 경찰서가 3월 말에 이 세월호 인양 후속 조치 관련 대책을 세우면서 팽목항 등을 방문하는 유가족과 관련 단체가 불법 시위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체증 조사조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이제 체증 요원에게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 네. 노출되지 마라. 노출되지 마라. 네. 숨어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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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죠? 유가족을 체증해서 뭐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불법이에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렇죠. 체증 관련한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요. 네네. 몰래 체증은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체증이라는 게 네. 이제 경찰 거기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죄가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는 급박한 상황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네. 일어날 것 같을 때, 급박한 상황, 그러니까 현행범 같은. 네. 그 지금 범죄가 일어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 체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미리부터 체증을 계획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뭐 숨어서 체증을 해라. 네. 네, 들키지 마라 이런 식의 지시가 있었고요. 근데 걸렸네. 네, 걸렸죠. 그래서 이 뉴스원이 물어봤어요. 목포 경찰서에 너네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혹시나 집회가 과격하게 이뤄질 경우에 그렇다. 그리고 실제로는 들켰다. 실제로는 우리가 노출됐다. 네. 그리고 우리 몰래 찍지 않았어. 네. 이렇게 우리가 들켰기 때문에 이거 몰래 찍은 게 네. 아니다. 워딩이 정확히 뭐냐면 실제로는 노출된 체증 인원도 있었고 집회 과정을 몰래 촬영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린 몰래 찍었지만 걸렸기 때문에 몰래 찍은 게 아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에서 비노출 체증은 불법성이 있다라고 네. 지적을 하니까 목포 신항의 경우에 탁 트인 공간이라 몰래 찍을 수가 없다. 네. 그 다음 말도 가관이에요. 요즘에는 몰래 체증을 하려고 해도 찍히는 사람들이 체증 사실을 알고 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몰래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안다. 네, 다 아니까 몰래 할 그러니까 수가 우린 없다. 당당하다.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근데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체증이 이제 실현됐는지에 대한 것은 네. 실제로 그때 범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을 체증한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혹시 체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범법 네. 행위가 없을 경우 그 자리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인데 정말 체증은 범법 행위가 일어나기 직전 일어나는 상황에서 되게 다급한 상황에서만 찍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새 경찰들이 보면 그냥 지필 처음부터 들이대요 그냥. 네, 처음부터 계속 찍고 있거든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질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기사여서 좀 화가 나서 가져왔습니다. 되고 있나 봐요. 네. 근데 뭐 기사거리라고 해도 뭐 그냥 뭐 한 문단 정도로만 처리를 하면 될 텐데 이거는 엄청나게 길게 써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어요. 네. 뭐 계속 좀 읽어드리면 수감 초의 충격을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평정심을 되찾아가고 있단다. 가족과 친지들에겐 너무 걱정하지 말라. 며 웃을 때도 있다. 네, 일반 면회가 금지되는 5월 초에 황금 연휴가 두렵다는 농담도 건넨다. 네. 가족 이분도 1인 가구 아니신가? 이혼하시잖아요. 시간씩 야외 운동을 하면서다. 서울구치소는 재소자들에게 작지만 독립된 운동 공간을 제공한다. 입맛이 있을 리 없지만 배식 음식은 억지로라도 다 먹는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예. 오후 6시 식사 시간이 끝나면 취침소등이 이루어지는 9시까지 책을 읽는다. 구치소에서 선별적으로 틀어주는 TV 프로그램은 보지 않는다. 평소에도 TV는 너무 별로 보지 빨라요. 않는다. 네. 네. 어쨌건 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더 읽어주세요. 재밌네. 아 그래요? 뭐 이 기사에 따르면 이재용은 뭐 살이 찌지거나 빠지지도 않고 네. 뭐 잘 지내 세상의 비판 숙명으로 받아들여. 아이고. 한국경제에서 쓴 기사예요. 네. 네, 안재석 기자라는 분이 쓴 기사인데 네. 와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진짜 저도 엄청나더라고요. 봤어요. 엄청나더라고요. 네. 네. 뭐 이재용 면회를 간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기사를 썼나 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게 기사인지 소설인지 알 수가 없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몇 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벌써 얼굴이 햇볕에 그을렸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을리면서 삽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한 구치소에서 덜해졌다. 엄청난 일들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적막감과 허탈감이 오히려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준 것일까. 변호인들을 접견하는 특별면에서도 표정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한다. 재판 일정과 대응 논리를 숙지하고 간간히 회사 업무 보고를 전해 듣는다. 네. 최근 구치소가 허용하는 한도인 30권을 꽉 채워놓고 있다. 하루에 한 권씩 읽을 때마다 새 책이 한 권씩 반이 뜬다. 계속 읽는 거 들으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이거 1인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저도 마치 자기가 겪은 것처럼. 이재용 네. 일기인가. 네. 어쨌건 계속 읽겠습니다. 애기들 있잖아요. 아이들 있구나. 네. 네. 뭐 어쨌거나 네. 뭐 어쨌건 이 기사가 이렇게 갑니다. 네. 난리가 났죠. 근데 네. 더 읽을게요. 네. 하지만 그를 만난 사람들은 웃을 수가 없다. 이 부회장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된 작년 11월, 12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격렬한 신적 고통에 수면 리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밤 12시에 잠이 들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오랜 습관도 소용이 없었다. 희한하게도 불면증은